5월 11일 싱가포르는 486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23,822케이스가 되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평균 감염 케이스가 하루에 806케이스였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준 게 한 검사소에서 33케이스의 테스트 결과가 잘못 나왔거든요.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검사소가 검사를 하고 있지 못해서 테스트 숫자가 줄어서 감염자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두 파티가 열렸는데 바이러스 감염자랑 같이 즐기는 파티였대요. 그러니까 감염자랑 접촉을 함으로써 빨리 감염에 걸려서 얼른 나와서 면역력을 가지자, 뭐 이런 취지의 파티였다고 해요.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현재 2명이 감염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센터가 염려하는 것은 미국에서 예전에도 수두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한테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게 해서 수두를 걸리게 해서 수두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자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바이러스 파티를 열까봐 미국 질병센터에서 이런 파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독일 소식인데요. 독일도 사회적 제한을 완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요. 감염자 숫자가. 그래서 전염병이 다시 통제 불능 상태가 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한 지방의 도축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유럽에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란도 락다운을 서서히 풀어서 가게들을 문을 열고 해줬는데 그랬더니 5월 2일에는 하루 감염자가 802명이었대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후인 5월 9일 날 다시 하루 감염자 숫자가 1,500명으로 늘었대요. 작은 가게 문을 열고 있지만 아직 학교나 대학, 영화관, 스테디움은 안 연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가게에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감염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모두 다 조심해야겠지만 남자분들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사망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가 봐요. 물론 이게 흡연도 더 많이 하고 어쩌면 고혈압이나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 연구를 했는데 바이러스 세포가 몸속에 들어가서 감염 작용을 일으키려면 어떤 효소가 필요하대요. 그 효소 양이 남성의 혈액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성보다. 이 락다운 상태 때문에 지금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거는 전 세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서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이제 정직원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고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대요. 특히 이제 관광 분야나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15일간 샐러리를 깎았다고 보고받은 건수가 3,000건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부는 또 4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고용인이 10명 이상 되는 기업체 중에서 임금을 25% 이상 깎은 기업들을 고용부에 신고를 하라고 했대요. 아마 6월 1일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통계도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펴더라도 기업들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을 아마 깎는 게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해고보다는 그냥 임금 삭감 정도로 하면서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아마 해고를 하는 회사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해고가 45,600에서 20만 명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아마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강제 사직 및 구직 제한 철회가 있는데요. 잘못된 해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대요. 청구는 고용청구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해고했을 경우에는 아마 재판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고용자를 해고하고 이러는 게 좀 많이 쉬운 편이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인터뷰까지 다 봐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채용 못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봐요.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자금을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아마 그게 나와 있어야 되나 봐요. 내가 너네 회사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들어가기 전에 너네가 나를 자르면 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최소한 한 달 월급, 3달 월급 이런 식으로 그게 계약서에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을 수가 있나 봐요.
회사들이 서킷 브레이커 동안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계속 힘들어지면 아마 가장 먼저 밀려날 사람들이 외국인인 것 같다라고 고용주들하고 인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는 EP, S패스, 워크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1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숫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포함하지 않은 숫자예요. 임금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싱가포리언하고 PR한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기업에다가 그 노동자 월급의 한 25%를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게 이제 싱가포리언들하고 PR들만 되니까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먼저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할 군으로 관광, 식음료 및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가장 아마 위험에 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생활치료소를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요. 네, 한 군데 지금 더 만드나 봐요. 크렌지 지역에 있는 싱가포르 경마장에다가 또 한 군데 생활치료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콘도 CCTV에 찍혔는데 파랑을 든 한 그룹의 남성이 다른 그룹의 남성들을 공격하는 영상이 찍힌 거예요. 파랑이 뭐냐면은 말레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칼이래요. 19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 3명이 체포되었고 그 3명을 상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영상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도 더 있어서 가담자들도 더 찾아내야 되고 이유 같은 것도 조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나 봐요. 콘도 안에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남자가 밤에 야식을 먹고 있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처음엔 잘못 들었겠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심장마비 걸려나 싶어가지고 내려가 봤는데 주변이 온통 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부르고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운동을 나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스크도 하지 않았고 조깅화를 신었고 그리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조깅하다가 묻지마 살인을 당한 거면 정말 또 무서운 일이잖아요. 싱가포르이 굉장히 치안이 좋은 편인데 요즘 강력 범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가 오래 지속되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화를 주체 못하고 뭐 그런 성격에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서킷 브레이커 초기에 한 남자가 자신이 사는 HDB 약간 국민주택 같은 데서 막 집에 있는 집기랑 가구 같은 것도 막 집어 던지면서 울고 이러는 게 한번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 사람도 아마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저렇게 저러는 걸까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남자가 마스크도 안 쓰고 공원에 있는 꽃을 꺾은 거예요. 공원에 있는 꽃을 꺾으면 안 되거든요. 공원 관리인 2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가갔나 봐요. 마스크도 안 쓰고 꽃도 꺾었으니까요. 근데 공원 관리인이 다가오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사람이 흉기로 찌르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결국 1시간 반 만에 잡히기는 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오늘부터 맥도날드 오다가 가능해졌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7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나서 맥도날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닫았던 것 같아요, 문을. 아침 7시부터 여는데 드라이브 스루로 아침 메뉴를 오더하기 위해서 차들이 7시 전부터 줄을 굉장히 많이 섰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버블티도 그렇고 맥모닝 세트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50일 이상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가죽 신발, 가죽 가방, 가죽 허리띠, 가죽 지갑 이런데 곰팡이가 하얗게 핀 거예요. 매장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게. 그 곰팡이 핀 제품들 사진이 SNS를 타고 퍼졌는데요. 아마 50일 락다운 기간 동안 쇼핑몰에 에어컨을 제대로 안 튼 건지 그래서 곰팡이가 그렇게 핀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습하고 덥고 하니까. 가뜩이나 장사를 못해서 속상할 텐데 그 곰팡이 잔뜩 낀 제품들 보면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클럽 다녀온 외손주한테 감염된 80대 외할머니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 클럽 다녀온 외손주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누구나 가족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제발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이태원이나 논영동 쪽에 다녀오신 분들은 클럽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다 검사를 해주고 또 클럽을 방문했는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른 가셔서 다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증상자가 30%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증상이 없더라도 얼른 가셔서 검사하셔서 본인도 보호하고 가족도 보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